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들의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뭐 남자보다 여자가 뭐 감성적이다 뭐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여자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감성으로 다 합리화시켜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와 어떤 법칙이나 아니면 뭐 직업이나 아니면 남녀관 이런 것들을 감성으로 다 합리화시켜요. 말도 안 되게. 생 억지를 피우고 있어. 뭐 여자라서 안 된다. 여자기 때문에 뭐 배려 받아야 된다. 아니 배려 안 해주나? 배려 해줄 거 다 해주는데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돼 도대체? 그럼 배려를 해주면 자기들 해주는 거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들 해달라고 해서 배려해줬더니 해주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등가교환이 돼야죠. 받는 게 있으면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받기만 하고 해주는 게 없어. 지금 여자분들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 해줬잖아요. 그럼 자신들은 해준 거 뭐가 있냐 말이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욕심만 드러나잖아요. 생떼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의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공무원 채용도 많이 늘려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신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해준 게 마이너스야 이게. 세상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뭔가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돈 꽁으로 받습니까? 내가 알바비 받았으면 그 알바비 받은 만큼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안 하는 돈 받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뭔가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화 중에 사실 정상적인 게 없어요. 여자분들 대화하는 것 중에 여자들이 뭔가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애 결혼 같은 거는 여자분들한테 고민 사연 듣지 말라고.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것도 여자분들 소개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냐 엉뚱한 사람 소개해주고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참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여자가 감성적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전체적인 어떤 범위는요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법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가지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려고 하시나요?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성적인 마인드를 가졌더니 어떻게 돼? 인정도 못 받고요. 남들이 나 같은 사람 안 만나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감성적인 마인드가 너무 충족하다 보니까 남자를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나. 저런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다가 내 인생 자빠진다. 답 없다. 그냥 혼자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 감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장에 제대로 능력 발휘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 좋다고 따라하는 남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건 어려워지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감성적인 마인드를 밀어붙입니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감성적인 마인드 때문에 약간 엉망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이 감성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 세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할 거예요. 욕 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비정상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스스로 자멸하게 두는 것이 약이죠. 도박, 중독자, 쇼핑 중독자도 백날 말해줘봤자 뭔 소용인가요? 어디서 꼬꼬마 새끼들이 지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악플이나 나는 페이는 전부 다 싹 다 차단해서 두 번 다시 떠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붕어 형의 건강 잃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뭐 악플 달아도 괜찮아요. 자, 이런 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악플 뭐 매일같이 다는데 뭐 이제 도 같아가지고 뭐 악플 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상한다거나 막 이것 때문에 욕먹어서 막 안전부전 못한다. 저도 그런 시기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시절 초월했어요. 짬밥이 얼만데 지금. 그냥 내버려둬서 스스로 자멸하게 두는 것이 약이죠. 사실 이게 확실하긴 해요. 그냥 저렇게 끝까지 가보게 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게 답이긴 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 여자분들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피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분들이 망가지는 거 나중에 나이 먹어 힘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쓴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부모도 안 해주고 선생님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주변 여자 또래들도 안 해줘요. 멘토가 없습니다. 엉뚱한 멘토만 있죠. 가짜 멘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현실에 피처까지 하는 그런 메시지만 얘기하는 가짜 멘토는 많지. 저는 다놓고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이 뭐 나중에 뭐 힘들어진다거나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 자신의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두려우니까. 두려워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뭔가 해결책이 생겨. 아니 자기가 가진 현실을 자꾸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메타인지는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메타인지 하는 거 두려워. 왜냐? 메타인지를 하면 자기가 가진 눈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낮춰야 되거든. 근데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왜 매일같이 메타인지 얘기할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여자분들 중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는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는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메타인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살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현실에 맞춰가면서 나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그게 전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안 좋게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 내가 정말 바라봤던 것들을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것에 미련 가지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저 욕한 적이 없거든요. 비속어 쓴 적도 없어요. 비한 적도 없어요.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뭔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변도로 하고 걸핏하면 주변도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저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문제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뭐 제가 말한 게 그런 거죠. 나이 찬 분들은 이제 결혼 끝났다. 희망 그만 가잖아. 그리고 누가 뭐 갚아주겠다는 생각보다 본인이 갚아라.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뭔가 배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이 먹었으면 본인 같은 사람 걸떠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세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게 뭐 하루 왼종이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적당히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귀에 안 박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알 거 다 아는 얘기잖아. 제가 말을 세게 했지 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비하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거를 욕으로 받아들여 이거를. 이거 가지고 왜 붕어 형은 왜 안 좋게 얘기하냐.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어떻게 맞춰가면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MSG는 안 치면 안 듣는다니까. 라면에 계란 안 올리면 라면 안 먹는다니까요.
밥에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는다니까. 고기 반찬 없어도 먹어야지, 돈 없으면. 고기 사 먹을 돈 없으면 나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밥 먹을 수 있잖아. 건강에도 좋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미 고기 반찬 익숙해져가지고 고기 반찬 없어 안 먹으려고 그래.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으면 스스로 겪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콧대만 높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현실을 겪어보세요. 이거 감당 안 될 겁니다, 이거.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뭔가 현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준비라든지 능력치가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힘들 거야. 지금 제가 느낀 거는 뭐 도박을 했다거나 현질을 했다거나 아니 비투를 했던 분들 제 방송이 많이 왔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들을 때는 내내 거리면서 지나가면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죠. 진짜 바닥이 어떤 건지 경험하는 수밖에.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제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은 한번 겪어보세요. K 마키는 어떤 건지 겪어보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한 번도 데뷔라는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키는 어떤 건지 가늠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본인들이 겪을 시점 되면 너무나 데미지가 세게 와서 맹견신으로는 극복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뭔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자기들이 평소에 들었던 대답이 아니면 무조건 무시하고 이치 안 맞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 들리기 좋은 얘기면 좋은 얘기고 어떻게 감성주의가 너무 판쳐가지고 자기가 현실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원하는 대답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현실이 안 좋아져도 그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여러분들은 부디 이렇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매년 겪어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알게 되겠죠. 뭐가 틀렸는지를.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